안녕하세요. 경제학자가 주목한 특별한 그림 이야기, 그림 속 경제사의 송병건입니다. 오늘은 먼저 1924년에 제작된 한 장의 포스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그해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올림픽 경기를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포스터입니다. 올림픽 포스터 중에서도 초창기 작품에 속하는데요. 이것은 훗날의 올림픽 포스터들과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또 그것이 오늘날의 올림픽이 지닌 가치와는 어떻게 다른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볼까요? 이 작품이 다른 올림픽 포스터들과 다른 점 하나는 올림픽 경기의 상징인 오륜 마크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륜 마크는 1912년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인 피에르 드 쿠베르탱이 도안한 것입니다. 하얀색 바탕은 국경의 초월을 의미하고 5가지 색깔의 원은 올림픽 정신으로 하나가 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메리카의 5대륙을 상징합니다. 1914년 6월 파리의 소르본 대학에서 열린 IOC 20주년 기념 행사에서 오륜 마크가 새겨진 올림픽 깃발이 첫 선을 보였고 1920년 벨기에 앤트워프 올림픽에서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파리 올림픽은 1920년 이후에 치러진 올림픽인데도 포스터에 오륜 마크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초창기 올림픽은 각 대륙의 국가들이 한데 모여서 스포츠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라기보다 전 세계의 올림픽 개최국의 위상을 과시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만 봐도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3명의 남성 뒤로 보이는 삼색기는 다름 아닌 프랑스 국기입니다. 당시 올림픽 개최국이 프랑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포스터가 훗날의 다른 올림픽 포스터들과 다른 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그림 속에 등장한 사람들이 전부 백인 남성이라는 건데요. 이 포스터가 그려진 1924년 당시 올림픽에 출전한 대부분의 선수는 백인이었고 여성의 비중은 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서구 국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백인 우월주의, 그리고 남성 우월주의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올림픽 초창기의 포스터는 민족주의적 색채가 짙었고 서구 중심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고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동계 올림픽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이 작품은 1924년 프랑스 샤모니에서 개최된 첫 번째 동계올림픽을 홍보하는 포스터입니다. 그림을 보면 붉은색 독수리 한 마리가 크게 그려져 있고 그 아래쪽에 봅슬레이를 타고 있는 5명의 선수들이 보입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독수리가 움켜쥐고 있는 올리브 화환인데요. 프랑스를 상징하는 삼색기로 묶여 있는 게 보이죠? 이 포스터에서도 역시 화가가 올림픽 개최국인 프랑스의 위상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는 프랑스의 쿠베르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어떤 계기로 올림픽을 창시하게 된 걸까요? 프랑스 귀족 출신인 쿠베르탱은 어렸을 때 프로이센과 프랑스 간의 전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독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비스마르크의 정책과 프랑스 나폴레옹 3세의 정책이 충돌해 전쟁이 일어난 건데요. 결과는 프랑스의 대참패로 끝났습니다. 자신의 조국이 전쟁에서 무참히 패하는 것을 지켜본 쿠베르탱은 이후 영국 상류층 학교의 체육교육을 접하고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단체 운동이 인간을 도덕적, 사회적으로 성숙시킬 수 있으며 전쟁에서 패한 조국을 재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기원전 8세기에 시작돼 기원 후 4세기까지 이어진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에 관한 이야기를 접하고
큰 감동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몇 가지로 추려집니다. 우선 전쟁 중이던 도시 국가들도 올림픽 때에는 일제히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출전 선수들은 다른 목적이 아닌 오직 명예를 위해 투혼을 불사르며 정정당당히 기량을 겨뤘습니다.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는 관념도 이때 등장했습니다. 쿠베르탱이 볼 때 고대 올림픽은 근대인이 되살려야 할 가장 순수하고 영광스러운 인류의 역사의 한 페이지였던 겁니다. 쿠베르탱이 고대 올림픽에 깊은 감명을 받고 근대 올림픽을 창시한 만큼 최초의 근대 올림픽은 고대 올림픽이 열렸던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당시의 올림픽 포스터를 한번 볼까요? 그림 위쪽에는 올림픽 경기가 시작된 해인 기원전 776년과 근대 올림픽이 열린 1896년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각종 경기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화환을 든 여인과 경기장 풍경 사이에 놓여 있는 그림 액자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최고 영웅인 헤라클레스가 어린아기였을 때 뱀을 제압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인데요. 아마도 강철 체력과 불굴의 용기를 지닌 헤라클레스를 가장 이상적인 운동선수의 모습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쿠베르탱이 상상했던 것처럼 고대 올림픽은 순수하고 낭만적이며 공정하게 치러졌을까요? 고대 올림픽의 경기 광경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당시 도기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기원전 5세기에 제작된 이 작품입니다. 도자기 표면에 레슬링과 씨름을 합쳐놓은 듯한 판크라티온 경기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온몸으로 상대방을 공격해 먼저 항복을 받아내면 승리하는 경기인데요. 그림을 자세히 보니 오른쪽 선수가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상대 선수의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려 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심판이 막대기를 들고서 반칙을 제지하려는 듯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당시 올림픽이 나름대로 공정하게 치러졌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역사가들은 쿠베르탱이 상상한 고대 올림픽이 실제와 많이 달랐다고 지적합니다. 무엇보다 쿠베르탱은 고대 올림픽의 아마추어리즘, 즉 스포츠를 돈을 버는 수단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자신이 즐기기 위해 하는 것이라는 사고방식을 높이 평가했는데요. 실제로 이런 흐름은 기원전 5세기까지만 이어졌습니다. 이후에는 대부분 스포츠를 돈벌이로 여긴 겁니다. 실제로 당시 많은 선수들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기보다 승리와 호상에 집착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또 올림픽이 전 세계의 평화적인 분위기를 이끌었다고 보기엔 그 근거가 약하다고 말합니다. 쿠베르탱이 근대 올림픽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고대 올림픽을 지나치게 숭고한 이미지로 포장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19세기 후반은 서구에서 수많은 전통이 허구로 만들어지던 시기였습니다. 국민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민족적 자긍심을 끌어내기 위해 근거도 없는 신화와 전통을 마치 실제 역사였던 것처럼 꾸미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중 하나를 예로 들어볼까요? 이 그림은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즉위 50년을 축하하는 골든 주빌리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당시 이 기념식이 얼마나 전통 의례를 따라 성대하게 거행됐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를 보면 1870년경까지는 영국 왕실의 의례가 소규모의 궁중행사 같은 성격이 짙었습니다. 하지만 골든 주빌리처럼 의례를 화려하고 성대하게 치르는 것이 마치 전통이 깊은 관습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포장한 것입니다. 근대 올림픽도 이와 같이 만들어진 전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허구의 전통이라도 근대 올림픽은 그동안 착실하게 진행되어 왔는데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는 민족주의적 경쟁심을 극복하는 게 초미의 과제였고, 성차별과 인종차별이라는 완강한 편견의 장벽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아예 올림픽 개최 자체가 힘든 적도 있었습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 당시 올림픽 경기가 열리지 못했던 건데요. 20세기 중반의 냉전 시대에는 이념적 갈등으로 인해 경기에 참여하지 않고 보이콧하는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1970년대부터는 경제적으로도 압박을 받았습니다. 올림픽 개최 도시 중에는 경기장과 기반시설을 짓느라 과도하게 재정을 지출해 후유증을 앓는 곳도 생겼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1992년에 동계올림픽이 개최됐던 프랑스의 알베르빌입니다. 이곳은 동계올림픽 개최 후 600억 원대의 적자를 떠안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난관 속에서도 근대 올림픽 운동은 어느덧 130년의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민족과 성, 인종, 정치적 이념과 상업화라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하나 극복하며 오늘날에 이른 건데요. 이제 올림픽은 세계 시민이 동참하는 대표적인 국제교류의 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올림픽은 그 자체로 문화의 세계화를 가속화하고 세계 시민들 간의 상호 이해를 높이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메달 개수와 국가 순위, 개최국의 위신과 같은 요소들을 접어두고 전 세계인이 스포츠의 향연을 즐길 때, 그리고 선수들이 매번 대회를 위해 흘리고 있는 피, 땀, 눈물을 잊지 않는다면 올림픽의 전통은 그 수명을 더 오래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